네, 오늘의 시장에서 또 강한 뉴스를 갖고 있는 종목과 또 핫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코스피는 딱 부합 전일 종가 그 수준입니다. 그 안에서 봐야 될 세 가지 상황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흑자 전환이 늦어진다. SK이노베이션이 이로 인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하향했더라고요.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주가도 조금 최근에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SK이노베이션 하면은 정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이 두 개로 이제 딱 생각이 드는 수가 있는데 그 두 개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4분기 정유 부분의 이익이 좀 감소가 좀 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좀 하향한 건데 21년의 4분기에도 약 500억 원이 좀 넘는 이제 적자를 기록했는데 22년 4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원이 넘는 이제 적자가 날 것으로, 그러니까 적자 폭이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체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유업황은 작년에 굉장히 초호황을 기록을 했었죠. 러우 전쟁 때문이었고, 그래서 유가도 120불 이상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을 확인해 보면 무려 4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유가가 이제 러우 전쟁도 빠르면 2월 또 이제 전쟁 종전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 유가도 최근에는 70불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 80불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가의 눈높이가 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올해 정상화 가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작년보다는 이 부분에서는 좀 할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도 좀 외형이 좀 커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쟁걸음인 거죠. 그래서 크진 않은 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 이제 수요를 얼마나 좀 끌어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매출을 보면은 배터리 쪽에 올해 매출이 한 13조 원 전망이 되는데 작년에 한 7조 원 조금 넘었으니까요. 한 60% 이상 네.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점 중요한데 일단 수율 꼭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LG엔솔은 이전부터였고 삼성 SDI는 작년에 흑전에 성공을 했던 배터리 사업이었는데 남은 마지막 타자가 SK이노베이션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실망감에 오늘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그 외 유가 측면을 보자면 제가 12월 31일에 한 게 주유예요. 네네. 그쵸. 네. 오르니까. 그 다음날. 연초부터 이제 세금 인하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류 인하세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연말에 주유해라라는 기사를 보고 주유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올해 좀 그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SK이노베이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유가를 이제 전망을 보면은 네. 이제 중국 리오프닝과도 좀 연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구들 관련된 이제 기구체마다 좀 전망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IEA랑 그러니까 이제 국제에너지기구랑 오펙은 좀 낙관을 하고 있고, 좀 더 높게 보고 있고, 그 반대로 이제 미국 에너지정보청, 그러니까 EIA랑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보수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리오프닝 영향 때문인지 그 이제 IEA에서도 좀 2분기에는 좀 유가가 좀 급등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공급 쪽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이제 러시아 서방에서 이제 러시아 쪽을 제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공급이 줄면은 그래 공급 측 요인을 좀 이제 강조하면서 2분기에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IEA는 1분기에 지금 이제 1분기인 거죠. 러시아의 석유 공급량이 하루에 한 14% 감소할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반면에 EIA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 정보청은 이게 WI 기준으로 배럴당 평균 가격이 작년에는 한 95.2달러에서 올해는 약 한 9달러 내려와서 한 86.4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중국 리오프닝은 상당히 중요한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게 또 글로벌 경기 침체와 또 맞물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정말 이게 찍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리오프닝도 뭐 상당히 좀 영향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도 심할 수 있고 글로벌 그 중국 리오프닝도 참 강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보면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변동성은 좀 클 수는 있어도 여전히 그래도 좀 눈높이는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 정보청에서 얘기하는 한 86.4달러. 그래 변동성은 있어도 뭐 90달러 올라갔어도 좀 내려오면서 평균은 한 80 중반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뭐 낮아지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겠고 그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네, 실적이 작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워낙 좋았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기저 효과는 좀 낮을 수 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을 받쳐줬던 유가, 정유 측면에서는 유가 상승이 보탬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만큼의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 또 그럼 믿을 건 배터리였는데 배터리 흑자 전환도 좀 늦춰질 것 같다라고 하고 그럼 현 구간 SK이노베이션은 투자하기 좀 힘든 구간인 건지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참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줄 평은 그 2차 전지 역할이 중요하다. 이제 네. 정유는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좀 낮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권 15만 원 전후해서 여기에서는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겠다. 그만큼 중요한 가격권에 있다라는 정도로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매수는 노 의견 주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한 축 정유, 한 축 배터리. 지금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눈에 띄게 투자 의견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망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삼성과 손잡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전자 대상 유증 결정에 급등을 했어요. 이게 유상증자도 어쩔 때는 급락을 유발하고 네. 이렇게 삼성과 함께하는 유증은 급등을 유발하네요. 네. 이제 3자 배정인 거죠. 그래서 약 한 590억 배정했는데 좀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첫 대규모 투자라고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소부장 기업에 지분을 투자한 여러 기업들을 알고 계실 텐데 그런 기업들과 그런 소식이 있을 때 보면은 이게 그때 뭐 잠깐 반짝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개발하고 그렇게 흘러왔었음을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단기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급등은 나오지만 큰 흐름에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제부터 좀 삼성과의 연계성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로봇에도 관심이 많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B2C 형태의 서비스형 로봇 사업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뭐 관련된 뉴스에도 좀 관심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하면서 다른 로봇주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유일 로보틱스도 지금 한 8%, SPG도 6%대 올라주고 있는데, 근데 이전 고점을 뚫어낸 작년에 그 로봇 열풍이 불었을 때 보여줬던 주가를 뚫어낸 기업은 거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유일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 올라도 추세를 전환시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밀렸어요. 상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한 건 삼성 때문인가요? 다른 로봇주들은 언제 그럼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뒤를 따라가게 될까요? 네, 중요한 게 이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냐 아니냐. 아,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있냐 없냐. 그리고 결국에는 실적이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올해 협동 로봇 관련돼서 해외 진출 기대감이 있는데 이 협동 로봇과 관련돼서는 핵심 부품 5가지가 전체 약 한 68%,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핵심 부품 5가지를 많은 업체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게 이제 2022년부터 실적에 잡히고 있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적자였는데 작년에는 매분기 흑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크게 늘면서 또 원천 기술 보유하고 이게 또 실적에 그래서 2022년 작년은 턴어라운드 해였고 그러다 보니까 턴어라운드 해 그것도 올해 또 기대가 큰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또 연초부터 삼성전자 제3자 배정이 뭔가 또 이렇게 중요한 또 신호탄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년에는 그 4족 보행 로봇 상용화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 로템과 지금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디데이가 딱 내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제품이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군사용 목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4족 보행 로봇이 특징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군사 목적 외에도 좀 다양한 부분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4족 보행 로봇에도 좀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추세 전환이 이뤄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오늘 저는 좀 시장이 부진하길래 이 상승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워낙 출발부터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음봉 전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네. 걱정을 하고 봤는데 지금도 굳건하게 올라주고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이 오르고서는 지금 28% 가깝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오늘 들어가신 분도 계실 테니까요. 아, 네. 오늘 들어간 분도 계시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초반에 급등하고 나서 이제 가격 전략하고 이제 중요한 가격이 원래는 36,000원 전후였어요. 근데 장중에 좀 하락이 나오다가 한 35,000 뭐 여기 한 35,700~800원인가? 거기서 맞아요. 저점 찍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중요한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3만 여기 한 6,000원 전후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한 주 평은 중기적으로 우상향에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지금까지의 우상향 흐름을 봤을 때는 지난 7월 말부터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우상향에서 단기 급등하면은 이게 뭐 단기 테마로 반짝하고 한 2, 3개월 반짝 상승한 다음에 또 다 빠지고 이런 테마성 흐름보다는 일제는 올해부터는 좀 실적도 좀 더 뒷받침될 수 있다는 면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중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가격은 조금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네. 뭐 매수 가격은 뭐 37,000원 이하, 매도 가격은 42,000원에서 43,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3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매수가 목표가를 봤을 때는 일단 네. 오늘은 이미 떠난 버스라고 네, 봐야 거의 될 것 뭐 같아요. 패스죠. 네, 네. 저희가 다음 기회를 좀 노려봐야 된다. 근데 신규 매수 의견을 드린다는 건 그만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을 이번에 또 입증받았기 때문에 네. 기회가 온다면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절대 매수하자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그럼 그 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문에 오늘 로봇주가 오르긴 하지만 정말 차트가 정반대인 로봇주들이 많거든요. 네. 또 같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요 세 개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SPG가 있었고 로보티즈. 아, 네, 다 이렇게 네, 그렇네요. 그래서 로보티즈 뭐 자율주행 쪽이고요. 이제 SPG는 이제 그 감속기 국산화 맞아요.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이제 SPG는 좀 실적에서도 좀 뒷받침된다는 점에도 좀 관심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PG 그리고 로보티즈까지 네. 3대장 이야기 네, 이상엽 제- 이사님 마음속의 네. 3대장 네.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하이브, 뉴진스의 돌풍으로 인해서 오늘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4%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정말 뉴진스의 그 거센 차트 질주 때문에 하이브가 살아났어요. 뭐 죽다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쓰신 분도 계시던데 뉴진스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의도 반응 어때요? 저의 반응은 궁금하네요. 네, 네, 그렇죠. 네, 증권가 반응이 중요한 거죠. 그 기관 수급을 먼저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관 수급은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기관이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 6시에 이제 새 음반이 발매가 됐죠. 근데 선 주문량이 80만 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에 데뷔할 때 음반 그 선 주문량은 45만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2배 가까운 수치고, 그리고 어제 저는 이제 카운트다운, 그러니까 앨범이 오후 6시에 공개되기 전에 카운트다운 라이브도 있었는데 그것도 보면서 이제 공개된 것도 이제 들었는데 뭐 1시간 만에 또 이제 뭐 국내 유명 멜론에서도 이제 1위는 이제 디토고요. 거의 뭐 1시간 만에 2위 OMG가 이제 올라올 정도로 뭐 인기가 있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1월인데 이제 12월 지난달에 스타 브랜드 평판이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걸그룹에서는 단연 뉴진스가 1위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위는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위는 뭐 손흥민이고 뭐
뭐 2위가 이제 방탄소년단이고, 근데 이제 전체 5위에는 뉴진스가 기록을 했고 6위가 이제 블핑이고, 그래서 블랙핑크보다도 좀 높은 상황인 것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고, 참 뉴진스는 정말 4세대 걸그룹의 정말 트렌드한 부분에서는 정말 단연 독보적인 그런 그룹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엔터 사업은 굳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갑을 닫아야 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덕질? 네, 덕질이요. 네. 그런 덕질, 팬덤의 대표 사업이 엔터 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 전반적인 소비 침체에도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나을 것이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네, 완전 동의합니다. 어떤 덕질을 해보셨어요? 그 덕질하는 게 꼭 이제 뭐 사서 모으기보다는 이렇게 찾아보고 그런 것도 이제 덕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뉴진스와 르세라핌의 그래서 하이브 라인이시네요. 네, 하이브 라인입니다. 네, 뭐 르세라핌도 얘기할 거 많지만 하여튼 네. 근데 지금 소비 트렌드에서 중요한 거는 MZ 세대인 거죠. 그래서 진짜 유명한 그 핫플도 MZ 세대가 찾아가고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서 핫플이 되고, 그래서 MZ 세대는 정말 소비 트렌드에서 굉장히 빼놓을 수가 없는데, MZ 세대 그런 단어도 있죠. 아이돌 덕질. 그래서 MZ 세대가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뭐 가끔 열리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명소가 됐죠. 그 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말에 저도 이제 그쪽 지나가면서 봤는데, 뭐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아침 7시에 가서 오후 5시가 돼야 들어갈 수가 있고, 10시간 뭐 휴가 쓰고 와서 10시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 오늘 내가 또 언제 오겠어. 그래, 오늘 뭐 친구까지 이게 뭐 몇십만 원을 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비 트렌드를 봤을 때는 엔터 쪽은 계속해서 좀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서는 딴 데에서 줄이고 좀 소비, 그래서 큰 영향은 없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은 이제 나이가 젊을수록 핸드폰에 깔려있는 어플도 보면은 뭐 웹툰이나 음악이나 뭐 관련된 거 젊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다운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살펴봤을 때는 언제든지 쉽게 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연결망이 되어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이브를 지난 12월 21일에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 정말 타이밍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사지 못했는데. 핑계는 아니시죠? 핑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하이브의 주가를 보니까 또 지금이라도 너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이브에 대한 투자 의견.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한지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한 줄 평은 단연 뭐 중국 리오프닝으로도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 한 줄 평 말씀을 드리겠고요. 르세라핌이 이제 이번 달 25일 일본 데뷔 싱글 피어리스를 발매를 하고요. 근데 일본으로 정식 발매하기 전에도 12월 달에 뭐 홍백 가합전에도 뭐 출연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 27일에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2x2라고 하죠. 5집 미니 앨범 또 발매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또 하이브의 또 이제 레이블에서 또 이제 발매가 있구나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서 신규 매수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매수 가격은 17만 4천 원, 매도 가격은 20만 원, 손절 가격은 16만 3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매수가는 17만 4천 원, 목표 주가 20만 원, 손절가 16만 3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하이브 지금 사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뭐 중장기적인 이렇게 이평선에 좀 이렇게 만나면서 조금 이제 상승 탄력은 살짝 둔화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18만 원 전후에서는. 그런데도 뭐 조정 시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월 말에 일정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브까지 다뤄봤고요. 오늘 세 가지 상황실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